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영욱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이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UAM까지 나왔습니다. 드론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최근에는 미래 자동차라는 얘기보다는 이동성이 더 강조됨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교통수단으로서보다는 항공까지 결합된 그런 이동성이 강조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미래 모빌리티의 그 약어는 우리가 CASE, 케이스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는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A는 오토나머스, 자율주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는 쉐어링, 공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가 있습니다. 자, 우선 C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커넥티비티. 우리가 지금 V2X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동차가 이제는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시스템과 연결된 걸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통신을 하고, 자동차와 인프라가 통신을 하고, 자동차와 사람이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하면 자동차가 충전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역으로 또 전력계통에 전기를 내주는, 그래서 V2G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자동차가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커넥티비티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통신 기술이 발달돼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브라는 통신이 있고요. 그리고 5G나 LTE를 통해서 또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웨이브 통신이나 5G, LTE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넥티비티가 활성화되면 진짜 다양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갔을 때 항상 차가 어딘지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제는 커넥티비티가 되면 우리가 차량에서 호출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 앞으로 차가 오는 거죠. 그런 서비스가 저도 사실은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나머스죠. 자율주행.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는 등급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급들이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급이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SA 자동주행 레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패턴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조향 장치가 있죠, 그죠? 이거는 핸드입니다. 손으로 하는 거. 그리고 조향. 그 외에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레이터겠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죠. 발로 제어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 앉아서 주행 상황을 판단하는 I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 등급을 정하는데요. 손 또는 발이 하나가 제어가 되면 그거를 우리가 레벨 2라고 합니다. 실제로 차선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은 핸들링을 우리가 손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준다. 그거는 발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기능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레벨 2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제어가 된다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레벨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레벨 3부터는 운전자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레벨 3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없으면 그건 레벨 4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자기가 마음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운전자가 없이 그거를 레벨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용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수년 내에는 레벨 3까지는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쉐어링입니다. 우리가 근 3년 넘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종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도 있고 해보니 재택근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이 재택근무라는 거는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유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카쉐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광주에 내리면 광주 송정역 주변에 소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소카를 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볼일을 마치고 다시 광주 송정역에 차를 반납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거죠. 사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은 차를 과연 소유를 굳이 하려고 할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카헤일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카헤일링이 무슨 말이냐? 영업용 차량 아닌데 일반 차량이 운송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버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우버에 가입을 하고 나서 어디서 내가 이동을 하면은 누군가가 저하고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일정의 수수료를 제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버에다가 또 일정의 수수료를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이런 카쉐어링 시장은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전동화.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2050이 대체 뭘까? 그걸 제가 간단하게 풀었으면 2050년도에는 탄소가 발생하는 양을 제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에서는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발생할 수 없는 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탄소를 포집해서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근데 이런 탄소 중립 2050이 우리 자동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발생량이 없는 차를, 무공해 차를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 자동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050년대에는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2050년대 만약에 도로에 내연기관차가 한 대도 없다 그러면 2035년쯤에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인데 앞으로 12년 내에는 내연기관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진짜 당면 현안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후에 대한 그런 걱정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기후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2050이 더더욱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미래 모빌리티가 가지는 앞으로의 이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한동안 무휴수지 흑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럼 앞으로 이 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로서 전동화가 되고 자율주가 됐을 때 과연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위기로 다가올까요? 기회로 다가올까요? 그래서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런 미래 모빌리티 세계로 왔을 때 우리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기대해 봅시다. 미래 모빌리티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한층 더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올 때까지 화이팅 합시다.